김기춘 떠난 지가 꽤 됐죠? 김기춘 왕 실장이 떠난 지가 열흘이 됐습니다. 예. 열흘이 돼서 오늘 이제 임명을 했고요. 또 넉장 지연 인사라고 이제 국민들이 한 소리를 하는데 예. 드디어 이제 대변인께서 드디어 사람을 이제 구했다고 비서실장의 이병기 씨라고 부릅니다.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 그림이 뭘 것 같습니까? 그 나더러 선생님의 그림은 예상하면은 대부분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예. 조용히 지켜봐야 됩니다. 전혀 조용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떠난 지는 열흘이지만 네. 차기 비서실장 후임을 구한 지는 몇 달 동안 구했던 거죠. 아, 그럼요. 네. 뭐 거의 지금 알겠습니다. 한 달 이상 됐죠.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 먹은 이 백성들이 참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죠. 아주 그 불쌍하다면서 이 국수 비유를 했는데 이번 그 비서실장 인선에서 보듯이 오늘 아침까지도 현명관 마사회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 한 2시 발표 직전에서야 이병기 국정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상상력도 좀 발휘하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현명관 그 마사회장께서 아침에 간부들에게 내가 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열심히 본인이 하겠다. 비서실장을 약간 어느 정도 내정받았다는 것을 미리 누설을 했군요. 누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온통 현명관 그 비서실장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명관이라는 얘기가 그 이렇게 기사로 올라오니까 우리 박 대통령에게 그 원로 자문하는 그 7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셉니다. 그분들이 안 된다. 저렇게 그 현명관 마사회장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저런 정도로 가지고는 그 국정 3년 차에 좀 그 조직도 장악하고 하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급히 바꾼 게 아닌가 그런 냄새가 바꿨다. 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그거 보겠습니다. 자, 퉁퉁 불어터진 거 맞습니까? 너무 늦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교체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날짜를 세보니까 정확하게 46일입니다. 예. 46일 만에 예. 불어 터졌죠. 아주 불어 터졌죠. 예. 그 불어 터졌는데다가 막판에 또 메뉴도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불어 터지고 메뉴도 나더러 바꾸고. 선생님 말씀대로면 메뉴도 예, 바꾼 것인데 메뉴도 바꿨다. 뭐 늦고 안 늦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앞서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물이 적정한 인물인가 또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 인사 정책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를 통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타이밍은 늦은 것은 분명합니다. 타임 늦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병기 이제 비서실장 내정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이병기 어떤 분이세요? 하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어떤 겁니까? 현 국정원장이죠. 이제는 뭐 전 국정원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예전에 이제 아마 친박 실세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박 원조 그 원박이라고 원조 예. 친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김무성 대표 또 그 원내 총무하고 그 이병기 세 분이 원조 친박이라고 원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아주 가까운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을 했다. 이분이 아직 70세가 되기 바로 전 69세인 것 같습니다. 예, 69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그 연세가 있던 분들을 써왔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70세 안 됐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10명이나 되는 분들 예. 후보 중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깜짝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열어봤더니만 결국 수첩에 있던 인물이 수첩 중에서도 원조 친박 중에 한 명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어떤 그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의문이 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지금 그 굉장히 그 긴 기간 동안 그 공직이 있었는데 외무고시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주일 대사관도 하셨는데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측근이 있고 또 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 간에 굉장히 투철한 점 이런 점을 굉장히 고려했는 것 같고 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 대사로 보면은 지난번에 예. 얼마 전에 이제 이장수 국정 그 상황실장을 보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교 라인을 김장수. 상당히 예. 그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태우 85년 당시 장관 노태우 장관이 데려다 썼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총회를 했고 김현철 씨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이회창 당시 또 총재 대선 후보가 그렇게 총회를 했고 네. 그때 5억 돈 나왔잖아요. 높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셨던 분들 또 대통령 후보였던 분들이 중요 요직에 채용을 했던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한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내가 기용한 사람은 또 다른 대통령이 또 기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뭔가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예. 좋게 평가받는 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정권에서도 또 기용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간에는 굉장히 이분의 특장점으로는 입이 굉장히 무거운 입이 무겁군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은 사실은 내조를 한다고 평가를 한다면 그림자형 내조를 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권력형, 그 왕실장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서실장의 어떤 비판적인 모습을 이번에는 지양을 해서 실무형으로 그림자형으로 그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을 섬긴다는 것 곧 국민을 같이 섬기면서 예. 겸손한 자세로 비서실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을 우리가 좀 이미지 변화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중도 같이 있는 인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분명히 박상민 박사님 반대하실 것 같은데 이 인선 잘못됐다고 비판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이분이 기획의 대가라고 합니다. 네. 아이디어 뱅크고 그리고 예. 천막 당사 예. 아이디어도 본인이 냈고 천막 당사 그 차떼기 이후에 천막 당사 아이디어도 이병기 이제 이 비서실장 예정자가 예.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전혀 자기는 빠지고 아니라 하는 그러죠. 이제 예. 그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입이 무겁다라고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분이 과거에 황정엽 망명 사건을 이제 주도할 때 국정원에서 예. 일을 한 실무자로서 총 책임을 맡았었는데 그 일을 담당한 것도 그 후에나 밝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안과 안보가 투철한 작업이었는데 이 일을 또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신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일을 해놓고 생색은 안 내는 분이다. 뭐 그런 드러내지 거네요. 않는 거죠. 예. 자기 공을 그렇기 드러냈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최고 권력자로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요즘 최근에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의원 비서관들이 술 한잔 먹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윗분을 철저히 섬기고 자기는 뒤로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공망상을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 생각을 하고 사실 이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50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반면에 예. 어떤 정권에서든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어떤 소신보다는 어떤 그 정권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해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국정원장일 뿐만 아니고 이분이 예전에는 국정원이 되기 이전 이른바 국가안전기획부의 2차장으로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측에서는 마치 지금 우리 대법관 후보님이 옛날에 박종철 공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했던 것에 문제를 삼는 것처럼 아마 구시대적 인물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마 야당에서는 그런 점을 좀 더 부각해서 좀 비판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차떼기 분명히 실제로 이병기 내정자가 돈 들고 배달한 인물이죠. 예. 확인했고. 그 점도 이제 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아까 공감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뭐 야당이든 누구든 국민이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국정원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과거에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한 문제를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분인데 국정원장이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이 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거나 조금 국정원장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긴 했는데 예. 아마 정말 뭐 할 사람이 없었었나 봅니다. 아니 그런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박 그 트리오라고 하는 김무성, 유승민, 예.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기.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적절치 예. 못하다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부적절을 말하는 얘기를 했다.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병기 국정원장을 지명한 박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먼저 발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10가지 중에서 5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5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죠. 아니 국정원장 개혁을 시키느라고 지금 주일 예사에서 모셔왔는데 지금 개혁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가시 성과도 없는데 바로 바꿔버리면은 이 국정원장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은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다시 이제 친박계 인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 청와대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나 예. 또 뭐 더 나아서는 앞서 뭐 잣대기 전력도 있는 자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옳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뜻이 뭘까를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뜻 뭡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봅니다. 이거 앞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니까 뭐 26년간 국가정보부에서 일하면서 정보통이다. 예. 또 외교관 출신에서 국제관계와 정무관계에 둘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의 역할을 좀 다운시켰다. 그래서 힘을 정부 쪽에 실어준다. 예. 집권 3년째 대통령이 승부수입니다. 그거 하나. 예. 그러면 비서실장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청와대 비서실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특무 한 개를 대통령이 고민한 건 아니겠느냐. 특무. 그 특무가 뭐냐. 그래서 이병기 원장을 바탕한 거 특무가 뭐냐면은 저는 남북관계라고 봅니다. 아, 이병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모종의 기획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봐보세요. 신임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나이가 50세입니다. 예. 비서관 출신이에요. 북한의 김명은하고 사실 나이 차이가 이미 급이 안 맞습니다. 아, 급이 안 아들뻘이거든요. 맞다?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군인 출신입니다. 강경파입니다. 이분은 비둘기파예요. 예.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6년 동안 국가정보부에서 일했다가 청와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공식적인 라인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한번 아전 인수격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분이 그동안에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가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성정이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서실을 장악해서 조용히 대통령을 모실 만큼 장악력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좀 잠깐만요. 예. 예. 지금은 청와대는 이제 장악의 문제를 뛰어넘은 거예요. 장악을 하려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악을 하려고 하면 장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격을 다운시키고 그 힘을 내각에다 실어준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최근에 목소리가 힘이 들어갑니다. 예. 아, 이런 것들 보면 대통령이 올해는 내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제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청와대는 뒤로 빠지겠다. 그래서 이병기 신임 원장 체제로 가고 이병기 비서실장한테는 남북관계라든지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뭔가 돌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그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 예. 한마디로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면은 옛날 조선 시대로 한다고 하면은 왕명을 출납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성지. 예.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공감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정 3년 차에 내치에도 상당 부분 결과를 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좋은 부분이 외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 바로 또 중동 순방을 가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각에서는
차부터는 내치에 관해서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보면 외치와 관련되는 것에서 3년 차부터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병기 지금 신임 비서실장뿐만 아니고 예전에 국가안보실장이 있던 분을 지금 중국까지도 보냈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외교 안보 라인, 대북 라인에 있어서 상당히 지근거리에 있던 분들을 계속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앉히는 그런 모습을 읽을 때에도 전체적인 외치 부분에 있어서 3년 차에 방점을 두겠다는 그런 의도가 조금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데 이 외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정무특보 인선을 보니까 예, 세 분 됐었죠. 정무특보. 주호영 의원, 김재원 의원, 윤상현 의원 예. 이 사람들은 친박 중에도 골수 친박들입니다. 예. 그러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 당과는 지금 어떤 관계를 놓겠다는 겁니까? 주호영 의원은 친이로 부르죠. 아니, 그런데 한 명은 친입니다.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은 네네네. 사석에서는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대통령 누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럼요. 그런데 부적절한 말 아닌가요? 예. 부적절은 뭐 그런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사실인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그 외치는 그렇게 그 넓게 구상을 하시면서 이 내치나 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조금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모든 지시가 특보 쪽에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좀 끄끄럽고 조금 마찰음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 이병기 비서실장. 지금으로서는 신선하지 않다. 신선하지 않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나물의 수첩 1페이지에 있는 인물을 발탁했다. 예, 아주 혹평을 해주셨고. 감동은 없지만 무난한 인사로서 저는 소통에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우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당 김무성 대표와의 그 당정청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그 환대하고 있죠. 소통에는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차에 어떤 당과의 협조는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혹평에 다소 긍정적이셨고 두 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전문 인사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나대로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고 예. 그런데 하여튼 국정 3년 차의 모든 부분 지금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작년은 세월호 때문에 일 하나도 못했고 예. 이제 3년 차에 뭔가를 외치든 내치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사람을 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한번 일을 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혹평이라 말씀하셨어. 꼭 그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이 청와대의 기능을 다소 좀 다운시키겠다. 예. 그러면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신임 비서실장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혹시나 대통령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은 가치가 예, 있다. 예. 오랜만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3년차 이번 인선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